네, 안녕하십니까. 총강 4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거의 50개를 올리네, 구조. 근데 아직 오행학설이야. 빨리 해야 돼, 빨리. 컨디션이 일주일 동안 조금 안 좋았던 거는 많이 그래도 돌아왔는데, 이제는 바쁘네. 환자가 왔다 갔다 해요. 엄청 많이 올 때도 있고, 진짜 한가할 때도 있고. 근데 하필 또 요 며칠은 조금 바빠가지고, 겨우겨우 짬을 내서 올립니다. 올리는 게 쉽지 않네. 일을 안 했으면 매일 올릴 텐데,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도 최대한 제가 틈나는 대로 올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오행의 근원적 속성 중에 마지막 수 할 거죠, 수. 수는 조금 쉬우니까 금방 끝날 건데, 요 단어를 먼저 볼게요. 요거 뭡니까, 요거? 뒤에 거야. 아래 하고. 요거는 윤인데 뭐냐면, 적시다, 불리다, 물에 팅팅 불리다 윤이에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 윤택하다, 그리고 뭐 습윤하다, 좀 부드럽게 하는 그게 뭐죠? 윤활유. 어쨌든 적시다 불리다예요. 물 특유의 어떤 팅팅 불게 적시는 그런 성질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건데, 보시면은 요것도 하나 볼게요. 요거 요 뒤에 윤이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불어나게 하다, 불어나게 하다, 자. 그래서 자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양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때 자입니다. 요거 뭔가 불어나게 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화하고 정반대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대응되잖아요. 목하고 금하고 표리관계 있고, 화하고 수하고 표리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수와 윤하는 계속 화하고 대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화가 뭐였어요? 만물을 뜨겁게 건조시키며, 그래서 염이지. 그리고 어떻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위로 향하잖아요. 상. 그래서 화가 염상이잖아요. 염상. 이런 성향의 화는 완전히 상대적 관계에 있거든. 이건 이따 할게. 그래서 어떤 성질을 띠냐면 만물에 깊숙이 침투해서 촉촉하게 적셔줌으로써, 즉 자윤해준다 이거지. 촉촉하게 물이 들어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성이 약화되잖아. 그지? 열성이 약화되고 좀 심해지면 오히려 차져버리지. 그래서 한랭해지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윤해주기 때문에 열성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뭔가 시원해지는 성질이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성질이 있잖아.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성질. 이 수 고유의 변화 현상들을 윤하라는 단어로 압축시켜서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물은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진 않는다? 염상하진 않는다 이거야. 즉 불처럼 뜨겁게 뭔가 하면서 위로 가진 않는다 이거지. 그죠? 얘네들이 상대된다고 했잖아. 즉, 그리고 화는 움직이긴 움직이되 이 물처럼 뭔가 적셔주면서 아래로 이동하지 않지. 역으로 위로 올라가잖아, 화는. 이 문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화랑 수는 뭐랄까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요 문장 하나로 표현을 해준 거지. 쉽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말했잖아, 예전에. 치수하는 거, 계속 불어나는 흙, 식양을 사용해서 물을 계속 막으려고 했지만, 그지? 물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결국 이거는 이 계속 흘러나가는 힘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 물에 내재된 천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봤자 일시적이야. 결국 이거는 뚫릴 수밖에 없거든, 치수 사업에서. 그래서 우가 어떻게 했어요? 치수할 때 이걸 쭉 그냥 길을 내줬지. 제일 낮은 곳으로 잘 흘러가게끔. 그게 최종 해결책이었죠. 그죠? 다 물의 성질이 이게 천성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하류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성질이 또 나와요. 보시면
화가 지향하는 상방은 어때요? 위라는 거는 중력의 역방향인 우주를 향하는 방향이거든. 뭐야 이거? 거의 무한에 가깝게 열려있는 공간이잖아. 그지? 끝없이 올라갈 수 있거든. 가능만 하다면. 근데 역으로 물질이 침투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만물을 떠받칠 수 있는 구심적 지반, 토죠? 토의 약간 뭐랄까 지반적 성질이지. 이런 구심적 지반이라는 공간적 한계가 명백한 하방을 지향하는 수의 특성상, 즉 화는 상방을 향하는데 상방은 무한에 가깝게 열려 있어. 역으로 수가 지향하는 하방은 그 공간적 한계가 명백하거든. 그지? 이런 수의 특성상 어떤 특성을 띠냐면 폐장, 이게 사실상 윤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폐장이라는 구심적 성질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다. 이것만 알면은 수는 거의 끝나지. 그래서 폐는 뭐예요? 아래로 뭔가 결국은 공간적 한계에 부닥친다 이거지. 그래서 뭔가 폐쇄성을 갖고 있다 이거야. 모든 폐쇄성은 수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돼? 이 장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잖아. 저장이라는 단어가. 이 저장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저장된다는 건 뭔가 폐쇄적인 공간 안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뭔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안에 갇혀있는 거를 저장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폐쇄성과 저장성은 사실상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죠.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한에 가깝게 열려있는 상방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 화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성질이지, 이 저장성은. 그래서 수가 약간 나중에 장상학설에도 할 건데 신이 수에 속하잖아요. 신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뭐야? 뭐 오장육부의 정말 소중한 정말 정미로운 전기만을 이렇게 얘네가 다 모이잖아. 마치 뭐처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정말 좋은 것만이 저장이 되잖아. 그지? 이것도 구심적 성질이고 뭐 저장성, 폐쇄성이 반영되는 어떤 생리적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화도 중요하지만 이 폐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이 수에서는. 이 구심적 성질이. 모든 물은 결국 흐르다 보면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지? 자, 이게 이로써 요걸로 수의 성질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근데 하나 더 봐야지. 계속 가불병적 무기경신 임계 봤었잖아. 즉 수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전방위적 수렴성을 띠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겉이 약간 단방향으로 수렴되는 어떤 암석 같은 거에 비해서 매끈매끈하겠지. 그지? 여러 방에서 똑같이 눌러대니까. 그리고 똑같이 눌러대니까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 약간 고밀도로 뭔가 압축되는 형상을 띠겠죠. 그래서 수 자체가 물질적으로 반영이 되면 뭔가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 하면서 되게 밀도가 높을 거란 말이지. 이런 물질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전방위적 수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임이고 약하게 나타나는 거는 개가 되겠지. 그지? 가불병적 무기경신 임계 중에 요 차이예요. 그럼 이거를 물질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닥을 옆에서 볼 때 물방울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왜? 이 중력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기는데 이 윗면들이 어떻게 돼 있어? 바닥으로 딱 깔려서 납작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 이 형상, 동그란 형상을 유지하고 있잖아. 왜? 중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응집력이, 표면장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거야.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납작해져야 되거든. 근데 동그란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의 반영이다? 전방위적 수렴성의 반영이고, 반영된 형상이고, 그게 곧 약간 물리적 표현으로 하면 표면 장력이다. 즉 표면 장력이 강한 애들은 임에 속하겠지. 표면 장력이 약한 액체는 음에 속하겠지.
pK에. 그죠?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물도 표면 장력이 되게 강한 편이잖아. 근데 물보다 훨씬 센 액체가 있어요. 표면 장력이. 수은. 거의 6에서 7배 정도 되거든. 그럼 굳이 따지면 수은 같은 경우는 이 몇에 속하겠고, 물에 비해서 표면 장력이 한 얼마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거든. 알코올, 에탄올 같은 거. 그럼 에탄올은 개에 속하겠지. 그지? 그래서 보면 수은 같은 경우는 완전 동그란 형태를 잘 유지하겠고, 알코올은 약간 그래도 뭔가 조금 납작하겠죠. 즉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 장력으로 임과 개가 반영된 물질을 약간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든 즉 포인트는 뭐다? 수는 윤화의 속성도 있지만 이 폐장의 속성이 되게 강하고, 이게 장상학설을 조금 이해할 때 되게 유용하다. 그리고 방향적으로는 전방위적 수렴성을 띠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좀 둥글둥글하면서 어떤 약간 되게 고밀도의 형상을 띈다. 대표적인 게 강력하게 반영된 건 수은, 약하게 반영된 거는 뭐 에탄올 같은 거. 물도 좀 강한 편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수라고 표현한 거야. 요 속성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로 그러면 오행의 근원적 속성, 목화토금수 다 5개를 다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연역이 되거든. 요 근원적 속성에서 연역이 되면서 이 오행의 의미가 확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가 확장되는 예시와 그 연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경에 기재된 오행 연역,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러면 짧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